김민기라는 사람, 고 김민기 선생님이 있잖아요. 양인 선생님이 취미들의 작곡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때는 그 노래가 70년, 80년, 90년대 대학가를 뒤덮은이 아니라 뒤엎은 노래였습니다. 최소한 90년대, 80년대 후반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김민기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 그가 쓴 작품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고 그 작품을 기획했던 사람이 김민기라는 사람인데, 보통 얼굴이 흑백이고 정면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약간 어두운 걸 떠나서 고대의 신과 왕을 잇는, 신과 지상을 잇는 제사장인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의 얼굴이지 않았을까. 이제 얼굴이 그냥 종이 태우면 맨 마지막에 신문지, 특히 신문지를 태우고 나면 하얗다, 회색, 바스락거린다는 느낌의 얼굴. (85년도에) 남궁옥 선생을 기리는 뮤지컬을 봤었던 것 같아. 연극이었나? 뮤지컬이었나? 난 지금 뮤지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히 신박해. 연극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에 아마추어였던 그 정말 세상의 새싹과도 같은 열망들망한 아이들이 모여서 하구에 학예에서 만든 동물을 주제로 한 이런 연극들이 전부 다였어. 유치했지만 대단히 성실하게 각자 맡은 임무에 조심해. 그런 류의 연극을 생각했다가 남궁옥 선생이라는 독립 그리고 화학을 만든 화학재단을 민족자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명 아래서 민족의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이런 교훈을 만들어주셨다. 배명재단 배명. 중학교 졸업하는데 그때의 경험은 재밌다라기보다는 저는 연극이 재미보다는 뭔가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가 강력하게 위에서 눌러내려지는 거기서 뭔가 오염물이 나온다. 틀을 통해서 그 중간에 틀 역할을 하는 어떤 게 연극이었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런 매치였어. 며칠 전에 OTT 쪽에서 다큐를 아주 훌륭한 다큐를 서비스 하더라고. 예. 말씀드렸던 방금 말씀드렸던 김민기 선생을 이제 고인이 되신 2년 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바스락거리는 듯한, 하지만 내가 추억하는 그가 만들어낸 틀의 떡매는 남궁옥 선생을 처음 접했던 그런 노잼의 매체가 아니었고 멘터가 아니었고 음악이 나오고, 처음에는 연극에서 노래가 나온다는 거야. 아, 재미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국민대 다니는 친구가 꼭 봐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학전이라는 데를 갔어. 학전을 갔는데 학전이 있었고 학전 블루가 있었는데, 학전 블루가 처음 들어서기 직전에 그 학전 92년인가 1년에 학전이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91년도 다큐를 보니까 91년도더라고요. 학전에 대한 론칭을 한다는 많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대표이사는 김민기 선생이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대학로라는 곳을 나는 90년 11월 10월 11월 12월 요쯤에 이제 고3 때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얘기하는 대학로는 정말 그 해방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몇 군데를 갈 곳 없는 서울 시내의 젊은이들을 오로지 이렇게 받아내서 88, 89, 9년이면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요? 우리들의 그런 폭발하는 스트레스를 다 쏟아낼 수 있게 해준 곳이었어. 나는 도로를 막아버렸어. 서울대 앞에 8차선 지금 해화역 쪽 도로 쪽 라인을 막아버렸어요. 그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그때 그런 추억들을, 고3이었는데 몇 번을 갔었는데 너무나 나중에는 그런 행사들이 없어졌죠. 영세했어. 대학로 주변에 졸업한 선배들이나 이런 연출하는 사람들이 영세한 자본을 가지고 영세한 공간에서, 주로 지하실에 정말 30cm 정도 남짓한 앉아서 볼 수 있는 좌석이, 앞에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의,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다닥다닥. 다닥다닥다닥. 그런 곳이었는데,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라는데 번듯해. 블루가 론칭했을 때 가본 거야. 인식을 하게 된 거야. 개관은 91년, 92년 무렵에 했지만 거기를 그 라인원이라는 지하철 1호선을 처음으로 관람하게 된 거는 국민대 다니는 친구하고 같이 갔던 거야. 제대하고 나서 96년도 무렵이었던 거. 당시에 지하철 1호선이라는 뮤지컬은 굉장히 우리들끼리 몇 사람을 통해서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로는 재밌다. 재밌는 연극이고 재밌는 뮤지컬이다. 야, 뮤지컬은 뭐냐 도대체. 음악을 하면서 뭘 한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 옛날에 그 독일 쪽으로 넘어가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스위스로 넘어가나? 하여간 뭐 중립국으로 넘어가 탈출하는 또 독일군 장교의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 교사가 집안에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을 맡아서 가정교사로 있는 그녀가 그 아이들과 이 교육적인 경험과 그리고 자유의 의지, 인간의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자꾸 이 생각이 나긴 했더니 그걸 돈 들여서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본다는 게 뭔가 싶어서 낯가리는 것 같다. 거기서 몰입을 해야 된다는데 뭐지?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한다는 거야. 콘서트 개념도 아주 그냥 희박할 텐데 소극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가 나와서 하는 콘서트는 가본 경험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흥미롭더라. 아니 흥미롭다기보다는 제대를 했는데 김구름이 신박한 아주 기특한 제안을 하니 가보자. 근데 그 가격이 그때 초대장이 있었었나? 아마 그렇으니까 내가 갔을 거야. 왜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을 텐데 내 돈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 남자 둘이서 손잡고 학전에 갔는데 블루가 아니라 학전에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전에 가서 봤어. 근데 내가 맨 처음에 그런 얘기했던 게 영국과 다르게 뮤지컬이 언더그라운드라고 표현해나 기존의 메이저 방송국이 아닌 저변에 깔리는 그런 거리의 공연으로 시작되는 곳에 캐스팅된 황정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 그 비디오를 지켜진 그 얼굴 표정을 보는데 이 사람 표정이 이분 표정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아니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배우들을 모았는데 그 배우들이 하나같이
음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데리고 온 거라는, 그러면서 박자 개념부터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걸 하나 둘셋넷 하나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모습과 현대 최근에 촬영하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말을 아끼는 듯한 그게 굉장히 욕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없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91년 무렵에 연습실에서 지금 그들의 모습을 봤는데 의아해하면서 뭔가 그 서지처럼 뭔가 쫙 빨아들이는 왜 하는지는 모르는데 들으면서 쭉쭉 배워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보는. 근데 내가 23살이 갔다 제대하고 4살 5살 뭐 그런 내 어떤 나이겠죠. 그때 그게 롱런을 해갖고 지하철 그 독일 작품이죠. 라인이라는 지하철이 동독에 있는 어떤 동포가 서독에 와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너지는 인간성과 속에서 펼쳐지는 서민들의 삶, 아주 그냥 굉장히 신랄하게 보여주면서 막 가슴을 울리는 거야. 요즘에 빨래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유사해. 그때 그 감동이라는 게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서민들의 이야기, 채무와 돈, 살아가는 걱정, 지금 우리들이 현 세대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얘기들을 코믹하면서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와 동시에 그 기저에 깔리는 슬픔이라든가 현실을 놓지 않는 진중함. 2번인가 봤어요. 3번째 봤을 때는 조금 오디오 문제도 있어가지고 항상 뮤지컬을 생각하면 그걸 생각할 정도로 오페라를 나이를 먹고 토월극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로 예술의 전당이 토월극장이죠. 오페라를 봐도 좋아요.
어떤 트렌드였는지는 모르지만 2010년, 8년, 7년 무렵부터 나온 여러 가지 영상물들의 다양화가 결국은 그런 레거시한 극장 문화를 시장을 축소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주들이 많이 어려워진 거겠지. 그래서 결국은 도산을 했잖아요. 확전이 도산됐잖아. 그걸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